안녕하세요. PyQt GUI 강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위젯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위젯을 하나로 감싸주면서 위젯을 배치하는 레이아웃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도 레이아웃에 대해 공부할 건데요. 레이아웃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조금 특별한 형태인 폼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하기 전에 폼 레이아웃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디서 사용되는 건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회원가입 창인데요. 회원가입 창에 보면 입력해야 될 정보들이 좀 많습니다. 아이디,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입력해야 되고요. 각각의 내용에 맞게끔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니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학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중졸로 나와 있는데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것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런 콤보 박스가 있고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음 이런 거 체크박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통은 폼이라고 하는데요. FORM 폼. 정보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정보입니다. 지금처럼 아이디는 뭐예요? 이름은 뭐예요? 주민번호는 뭐예요? 이렇게 입력을 받거나 혹은 출력을 받는데 많이 사용되고요. 회원가입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스펙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네, 제품의 스펙 말씀드렸었는데요. 제품 스펙, 보통 컴퓨터나 CPU 같은 거 스펙을 볼 때 이렇게 표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입니다. 표는 행도 여러 개고 열도 여러 개고 그런 거를 보통 표라고 하는데, 지금 요 제품 스펙 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표이긴 하지만 컬럼이 굉장히 간단하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라벨, 오른쪽을 그 라벨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벨명이 있고 그 라벨명에 해당하는 정보가 이렇게 한 줄로 배치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 부분이 그냥 다 이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텍스트일 수도 있고 숫자를 표현할 수도 있고 콤보 박스일 수도 있고 체크 박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회원가입 폼을 한번 다시 보면은, 그러니까 왼쪽에는 텍스트 형태의 라벨이 있고 오른쪽에는 사람이 입력할 수 있는 각가지 위젯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위젯도 있고 푸시 버튼도 여기 보이고요. 콤보 박스도 보이고 체크 박스도 보이고,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는 쪽에는 다양한 위젯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왼쪽에는 텍스트, 오른쪽에는 위젯의 형태가 위에서 아래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 위젯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텍스트 위젯을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버튼 위젯을 배치하고 여기도 텍스트 위젯을 배치하고 여기는 콤보박스 위젯을 배치하고, 즉 위젯을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고요. PyQt에서는 QForm 레이아웃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레이아웃을 제공함으로써 앞에서 보신 것처럼 폼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앞에서는 라벨이랑 정보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는 그 QForm 레이아웃에서는 라벨과 필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한 줄 한 줄마다 라벨과 필드의 형태를 한 줄 한 줄마다 라벨과 필드의 형태의 배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A는 A고 B는 B고 C는 C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라벨은 보통 텍스트가 들어오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위젯이 들어올 수 있고요. 오른쪽에 필드에는 역시나 일반적으로 위젯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과 필드의 형태가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는 위젯과 위젯을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 예시에서도 그렇고 보통은 라벨 부분에는 텍스트, 필드 부분에는 다양한 위젯이 사용되는데 스펙을 표현하는 곳에서는 둘 다 Q 라벨이 이용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폼 레이아웃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 회원가입 창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오늘의 목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형태의 하나의 템플릿을 모두 갖고 왔고요.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중간중간에 계속 불러오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불러왔습니다. 메인에서는 Q 다이얼로그 클래스를 받아서
실행을 하고요. init UI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main layout이라는, 오늘은 폼 레이아웃에 대해 다룰 거잖아요. 그래서 폼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고 이 메인 폼 레이아웃을 q 다이얼로그에 세팅을 하고요. 그거를 500x 500의 크기로 창을 띄워라. 이렇게 요만큼이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기본적인 코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만들었지만은 실행을 시키면 500x 500 픽셀의 q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하나가 뜨죠. 이제 하나하나 폼 레이아웃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위한 GUI를 만드는 건데요. 자기소개는 뭐 보통 이름, 주소,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입력하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름은 텍스트의 형태니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QLine 에딧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name widget은 QLine 에딧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름은 뭐 기본값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위젯을 폼 레이아웃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는데요. 그 메인 폼 레이아웃에서는 add row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add row 하면은 row를 한 줄 한 줄 배치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콤마를 중간에 두고 왼쪽에는 라벨, 오른쪽에는 필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필드는 요 메인 위젯, 네임 위젯인 거잖아요. 네임 위젯이고 오른쪽에는 필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필드에서는 텍스트를 넣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위젯을 만들지 않고 여기서 바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얘가 알아서 텍스트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name 이렇게 하면은 라벨에는 name, 필드에는 line edit 위젯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라벨은 name, 오른쪽에는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line edit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홍, 길, 동 이렇게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요 작업의 반복인데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생일을 입력하는 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한국 사람은 나이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생일, 그러니까 birthday layout. 보통은 생년월일은 역시나 뭐 라인 에딧 같은 걸로 텍스트로 입력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뭔가 별로 안 이쁘니까 연도, 달, 날짜를 우리가 콤보 박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 박스, 달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 박스,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 박스 3개를 만들 건데 그 3개를 하나의 호리젠탈 박스 레이아웃으로 한번 묶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Q 호리젠탈 박스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고 예를 들면 뭐 year widget은 Q 콤보 박스에다가 우리가 만들 거고요. 또 뭐 month widget은 역시나 콤보 박스, date widget 또 역시나 Q 콤보 박스입니다. 그래서 요 콤보 박스 3개를 일단 묶는 걸 먼저 할게요. add widget에 year 콤보 박스, month 콤보 박스, month 콤보 박스, 그리고 date 콤보 박스를 3개를 이 3개 콤보 박스를 하나의 birthday 레이아웃에 넣었고요. 이 birthday 레이아웃도 메인 폼 레이아웃에다가 넣어줍니다. 역시나 똑같이 하면 됩니다. birthday 땡땡은 birthday 레이아웃 됐죠? 그럼 실행을 일단 해보면은 name birthday가 됐고 birthday는 콤보 박스가 3개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콤보 박스를 만들기만 했고 여기다가 아무것도 add 아이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씁니다. for year은 이제 19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가 있고 이거는 뭐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이랑 똑같으니까요. year widget에 add 아이템에 각각의 연도를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month도 in range, month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고 month widget에 add 아이템 똑같이요. 스트링을 바꿔서 넣으면 되고 또 date도
1일부터 31일까지니까 32까지 하면 되겠죠. 데이트 휴젯 아이템 트윙 데이트.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연도 선택, 달 선택, 날짜 선택까지 하는 게 만들어졌죠. 네, 이제는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소를 입력할 때 한 줄로 뭐 서울시 강남구 어쩌고 저쩌고 쓰기도 하지만 뭐 서울시냐 경기도냐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는 콤보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상세한 주소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광역단체를 선택하는 콤보 박스를 두고 그 다음에는 자세한 주소를 입력하는 라인 에딧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레이아웃, 그러니까 위젯을 두 개를 만들고 두 개를 합칠 거니까 레이아웃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번에는 큐 버티칼 박스 레이아웃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드레스 1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콤보 박스인데요. 애드 원에서는 뭐 애드 아이템즈를 하면은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하나하나 뭐 따로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서울이다, 아니다, 뭐 대전이다, 뭐 대구, 원하는 건 그냥 입력해 주면 되고요. 뭐 부산. 여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은 내가 콤보 박스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디테일한 주소는 q 라인 에딧으로 직접 입력을 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이제 add 위젯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1부터 2까지. 그러면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이제는 얘를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로에 어드레스 레이아웃. 네, 그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네, 잘 됐죠. 이렇게 어드레스에서 처음에는 뭐 선택할 수 있는 창을 하나 뒀고 그 다음에는 디테일한 주소를 뭐 강남구 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메일을 한번 입력하는 칸을 만들어 볼게요. 이메일은 이메일 레이아웃. 이메일도 레이아웃으로 만들 건데 왜냐면 이메일은 뭐뭐뭐 뭐뭐뭐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 있는 아이디와 뒤에 있는 주소를 서로 입력할 수 있는 위젯을 만들고 그 두 개의 위젯을 하나로 붙일 거예요. 그러면 호리젠탈 박스 레이아웃 먼저 만들고 이메일 아이디 부분은 q 라인 에딧. 이거는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메일에 컴퍼니라고 할까요? 컴퍼니는 q 라인 에딧 똑같이. 그런 다음에 얘를 묶어주면 됩니다. add 위젯 이메일 아이디 부분, 이메일 컴퍼니 부분. 그런데 요 사이에 그 골뱅이 마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골뱅이 마크도 우리가 하나는 직접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여기는 q 라벨로 직접 만들게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서 따로 만들어도 돼요. q 이메일 뭐 @은 q 라벨 이렇게 만들고 얘를 이메일 네,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두 번 하는 거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위젯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나 추가를 해야겠죠. 에드로에 이메일 레이아웃.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이메일 뭐 id google.com 이렇게 입력할 수 있죠. 가끔은 보면 여기에서 뭐 구글이다, 네이버다, 다음이다 이렇게 자동 입력할 수 있는 콤보 박스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콤보 박스는 q 콤보 박스 한 다음에 이메일 뭐 콤보 박스에 add 아이템즈 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google.com, 네이버.com, 다음.net 이렇게 하고 얘를 콤보 박스 추가해 주면은
네, 이렇게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우리가 구글닷컴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귀찮으니까 구글이다, 네이버다, 다음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 전화번호 입력하는 창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건 뭐 거의 뭐 단순 반복이어가지고 제가 해야 될까 싶기는 한데 호리젠탈 팍스 레이아웃 이메일 입력하는 거랑 뭐 거의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한 번에 한번 위젯을 따로 만들지 말고 위젯을 바로 이 애드 위젯 안에다가 바로 한 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폰 레이아웃 애드 위젯에 q 라인 에딧 q 라인 에딧 고 뭐 010-1234-5678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되고 그 사이에 대시가 필요하잖아요. 골뱅이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q 라벨에 대시 그리고 얘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를 붙여놓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폰 넘버 그다음에 폰 넘버 레이아웃 실행을 하면은 전화번호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010-1234-5678 폰 넘버까지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키, 몸무게 이런 것도 보통은 필요가 없긴 하지만 스핀박스를 한번 이용해 보는 예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트, 키 같은 경우에는 키 위젯은 우리가 숫자를 입력할 때는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는 걸 써도 되는데 그래서 숫자 전용을 입력하는 게 더 좋겠죠. Q 스핀박스 는 일반적으로 정수를 입력하는 그 정보 위젯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바로 넣어 볼게요. 하이트 키가 뭐냐 센티미터로 입력을 해라. 그러면 하이트 위젯 이렇게 하면은 키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알파벳을 타이핑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만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키가 만약에 180이다. 180 하는데 0을 입력하는데 0이 입력이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Q 스핀박스의 최대값이 99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대값을 뭐 다 더 큰 숫자로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et maximum 해야 되고 set maximum을 여유있게 250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뭐 180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고 숫자를 마음대로 뭐 250까지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양한 형태의 위젯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좋으니까 체크박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뭐 개인정보 공유를 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퍼스널 인포를 뭐 체크 언체크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Q 체크박스에다가 어그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은 개인정보 공유를 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롤을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sonal information share 이 맞는 문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personal info 추가를 해주면은 여기 썼죠. personal information share에 어그리를 할 것이냐 어그리를 하지 않을 것이냐 체크박스를 추가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뭐 체크박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를 해 보면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대부분의 정보를 이제는 많이 넣었고 이제는 입력창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개인이 뭐 원하는 걸 입력할 수 있게끔 타이핑할 수 있게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거잖아요. 뭐 자기 소개를 자기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것처럼 뭐 자기 소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뭐 셀프 인트로 근데 여기는 Q 라인 에딧 같은 거를 쓰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셀프 인트로덕션은 셀프
인트로. 네, 실행을 하면은 여기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임의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 am a student 이런 걸 입력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공간이 너무 좁아요. 이게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내가 뭘 썼는지도 모르고 엔터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Q 라인 에딧 위젯이기 때문인데요. Q 라인 에딧 위젯은 말 그대로 한 라인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제한이 있고요. 좀 메모장처럼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Q plain text edit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lain text edit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보시면은 네,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되게 커졌죠. 그리고 뭐 엔터도 이렇게 자유롭게 네,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째 줄 뭐 I a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런 거 마음대로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얼추 자기소개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입력된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위젯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뭐 기본적인 반복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추가를 하면 되고요. 오늘 해본 것처럼 보통의 폼 레이아웃이거나 혹은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사용자에게 정보를 주는 위젯은 라인 에딧, 콤보 박스, 뭐 스핀 박스, 체크 박스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라인 라디오 버튼 이 정도까지가 많이 쓰는 위젯이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위젯들이 있지만 다른 위젯들의 쓰임새는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평소에 뭐 알고 있더라도 원하는 형태의 입출력 창은 대부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정보를 입력을 마쳤으니까 얘를 뭐 저장을 할 것이냐 아니다 나는 캔슬 할 것이냐 이런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이브 버튼이랑 캔슬 버튼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버튼이 하나의 줄에 나오면 좋으니까 이것도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세이브, 캔슬, 레이아웃을 Q 호리젠탈 박스 레이아웃 두 개는 대등한 관계니까요. 그래서 호리젠탈 박스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주면 좋고 세이브 버튼 얘는 Q 푸시 버튼에 세이브 캔슬은 캔슬 버튼 캔슬 그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하나의 레이아웃에 묶으면 됩니다. 세이브 버튼 캔슬 버튼 그래서 요 버튼도 폼 레이아웃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는 세이브 캔슬 레이아웃 그리고 이 폼 레이아웃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백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는 원래는 여기다가 그 라벨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비어 있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세이브 캔슬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아무것도 뭐 버튼이 어떻게 액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눌러도 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Q 폼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위젯을 배치하는 걸 해봤고요. 폼 레이아웃에는 보통 이 유저로부터 정보를 입력받거나 출력받는데 이용되는 위젯을 쉽게 이렇게 딱 줄과 칸을 맞춰서 배치할 수 있는 이 특별한 형태의 레이아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폼 레이아웃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